누구에게나 평범한 하루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67세 윤재현에게 그날은 마트에서 시작됐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세상은 멈췄죠. 더 놀라운 건 아내가 자신을 완전히 모르는 낯선 사람처럼 지나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가져온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 윤재현의 인생은 다시 한번 깊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잊을 수 없는 재회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윤재현은 마트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태호와 며느리 손자가 저녁 식사에 오는 날이었죠. 특별히 갈비찜을 해주려고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재현의 시선이 마트 반대편으로 향했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10년 전 강물에 빠져 시신도 찾지 못했던 아내 써미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사과들이 여기저기 굴러갔죠. 하지만 윤재현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리는 땅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트 직원이 떨어진 장바구니를 주우며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제야 윤재현은 정신을 차렸지만 미영은 이미 마트 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급하게 그녀를 따라갔어요. 미영아. 윤재현이 외쳤지만 미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던 걸까요? 그저 그 낯선 남자와 함께 마트를 빠져나갔을 뿐이었죠. 윤재현은 그들을 쫓아나갔지만 주차장에서 차에 타는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기억하려 했지만 너무 멀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재현의 머릿속은 온통 미영 생각뿐이었습니다. 환각을 본 걸까요? 아니면 미영과 닮은 사람이었을까요? 하지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걸음걸이와 웃음소리를 모를 리가 없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손은 떨리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미영이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웃던 모습. 그 웃음은 윤재현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환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미영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찍은 마지막 여행 사진이었죠. 제주도에 갔을 때 한라산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도 미영은 웃고 있었지만 오늘 본 웃음과는 달랐어요. 더 밝고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미영아, 네가 정말 살아있는 거니? 영정 사진 속 미영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죠. 윤재현의 손이 저절로 전화기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아들 태호에게? 경찰에게?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태호와 며느리 소연, 그리고 손자 준우가 왔습니다. 준우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네요. 미영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미영은 이미 손자의 성장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윤재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내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내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갈비찜은 다 됐으니 먹자. 식사를 마치고 태호의 가족이 돌아간 후 윤재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마트에 가보기로 했죠. 혹시 미영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윤재현은 어제와 같은 시간에 마트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과일 코너, 채소 코너, 정육 코너, 마트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만 미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 문득 생각이 났어요.
미영이 어제 마트를 나갈 때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그쪽으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벤치에 앉아 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틀림없는 미영이었습니다. 머리는 좀 더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생겼지만 그건 분명 윤재현의 아내였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말을 걸어야 할까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때 미영의 시선이 윤재현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윤재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재현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벤치 뒤편에 있는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기로 했죠. 얼마 후 어제 본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있었어요. 미영에게 하나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영도 아이스크림을 받았죠. 오늘은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윤재현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어요. 네. 오늘은 머릿속이 맑아요. 좋은 날이에요. 미영의 목소리.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틀림없는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오늘은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남자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미안해요. 오늘도 그건 기억나지 않네요.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니까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현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미영의 말투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현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그들은 공원을 나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앞에 멈춰섰죠. 남자가 문을 열고 미영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윤재현은 그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두드리고 진실을 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미영이 윤재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의 대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류 상자를 찾았습니다. 10년 전 미영이 실종됐을 때의 경찰 조사 기록과 병원 기록들이 있었죠.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어요. 미영이 실종되기 몇 달 전 병원에 다녀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윤재현이 출장 중일 때였죠. 미영은 윤재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이름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다행히 전자차트는 남아 있었어요. 네. 환자분이 2015년 3월에 내원하셨네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치매라고요? 미영이 치매였다고요? 그런데 왜 윤재현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출장에서 돌아와 빈집을 마주했던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짧은 편지만이 전부였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경찰에 신고했고 한 달 후 강에서 발견된 시신이 미영과 비슷하다는 연락을 받았죠. DNA 검사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미영이 평소 즐겨하던 반지와 옷이 함께 발견되었기에 그녀의 시신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매년 제삿날이면 영정 사진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었습니다. 미영의 유품들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그중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미영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라 생각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일기장. 이제는 읽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미영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 선생님께서 초기 치매라고 하셨다. 아직은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점점 나빠질 거라고. 재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급하게 넘겼어요. 요즘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린다. 어제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찾으려 했는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았다. 창피했다. 재현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걱정할까봐. 페이지를 계속 넘기며 미영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숨기려 애썼고 윤재현에게 짐이 되기 싫어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현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 생각한다. 내가 점점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텐데 그가 그런 나를 보며 고통받는 모습을 견딜 수 없다. 차라리 지금 내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 때 떠나는 게 맞을 것 같다. 재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40년 동안 행복했어.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영은 윤재현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미영의 판단이었고 윤재현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윤재현은 그녀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었어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영을 다시 만나야 할까? 아니면 그녀가 선택한 삶을 존중해야 할까? 그리고 아들 태호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윤재현은 결심했습니다. 먼저 태호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어요. 태호는 윤재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며 걱정했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지훈이었어요. 미영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죠. 한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내일 오후에 오라고 했습니다. 미영이 가장 상태가 좋은 시간이라고. 저녁이 되어 태호가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소연과 준우는 집에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셨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호야, 내 어머니가 살아계셔.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어머니는 10년 전에. 내 말을 들어봐. 이틀 전 마트에서 내 어머니를 봤어. 다른 남자와 함께였지.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혹시 어머니를 너무 그리워하셔서 비슷한 분을 보고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윤재현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아니야. 분명히 내 어머니셨어.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모르겠니? 태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왜 그런? 남자와. 어머니는 치매야. 태호의 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치매라고요? 그래. 10년 전 내 어머니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어. 하지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지. 그리고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떠나기로 결심하신 것 같아.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누구예요? 내일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태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봐야겠어요.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진정해, 태호야. 내일 만나기로 했어. 하지만 내 어머니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가 많이 진행됐어. 오래된 기억일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고 해. 내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 태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윤재현도 태호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이 괴로웠어요. 내일 함께 가자. 내 어머니를 만나러.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재현과 태호는 한지훈의 집 앞에 섰습니다. 태호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윤재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미영의 일기를 읽고 나서 그녀의 선택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팠죠. 초인종을 누르자 한지훈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호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서미영 씨는 거실에 계십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미영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호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호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태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태호예요. 어머니 아들. 미영은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낯선 사람을 대하는 공손한 미소였습니다. 아들이요? 제가 아들이 있었나요? 태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재현은 그의 어깨를 잡아 뒤로 물러나게 했어요. 그리고 윤재현이 미영 앞에 앉았습니다. 서미영 씨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현입니다. 미영은 윤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무언가 스치는 듯 했지만 이내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그 이름이 왠지 익숙한데.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윤재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한지훈이 다가와 미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손님들이 오셨어요. 미영은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윤재현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손이 따뜻하네요.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윤재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몸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미영 씨도 따뜻한 손을 가졌네요. 잠시 대화를 나눈 후 한지훈이 윤재현과 태호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미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기억은. 태호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정말 아무것도. 한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가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강한 기억들은. 하지만 그건 순간일 뿐이에요. 곧 다시 잊어버리시죠.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재현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서미영 씨가 선택한 삶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선택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녀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났습니다.
그 마음만은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지우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미영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환경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치매 환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윤재현은 태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호야, 한지훈 씨 말이 맞아. 내 어머니가 지금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혼란스러워할 거야. 태호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건 어떨까요? 천천히 서미영 씨가 여러분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비록 예전처럼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비록 미영이 윤재현과 태호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자 미영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재현과 태호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태호는 어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꽃을 좋아하세요? 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꽃을 아주 좋아해요. 특히 들국화가 예뻐요. 태호와 윤재현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이 가장 좋아했던 꽃은 들국화였어요. 그 기억만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올 때 들국화를 가져올게요. 미영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당신은 참 친절하네요. 그 순간 미영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 같은 것. 곧 사라졌어요. 집을 나서며 한지훈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미영 씨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서미영 씨는 저에게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의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질투? 아니면 고마움?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선택한 삶을 존중할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비록 그녀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녀를 기억하니까.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랑 준우에게도 알려야겠죠? 그래, 진실을 알려야 해. 하지만 준우에게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집에 도착해 태호를 배웅하며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가보자. 들국화를 가지고. 태호가 떠난 후 거실에 앉아 미영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한지훈이었습니다. 윤재현 씨, 방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서미영 씨가 당신이 다녀간 후에 갑자기 재현이라는 이름을 말했어요. 재현이 왔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저를 기억했어요? 잠시였어요. 곧 다시 잊어버리셨지만 분명히 기억의 편린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작은 희망이지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언젠가 미영이 이 사진을 보며 모든 것을 기억해낼 날이 올까요? 아마도 그런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윤재현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테니까요. 미영아, 기다릴게. 네가 나를 기억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음 날 용기를 내어 한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서미영 씨가 어떻게 부산까지 가게 된 건가요? 한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서미영 씨가 가끔 기억이 돌아올 때 말씀하시길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무작정 떠났다고 하더군요. 목적지도 없이. 그러다 부산에 도착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경찰에 발견되었고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 요양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영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낯선 곳에서. 그럼 어떻게 한지훈 씨와 서미영 씨가? 저는 그 요양원에 어머니를 뵈러 갔다가 서미영 씨를 만났죠. 처음에는 그저 말벗이 되어드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미영 씨가 가끔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들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서미영 씨의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영은 윤재현과 태우를 완전히 잊지 않았던 거군요. 그때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미영 씨가 그걸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발이라고. 그리고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미영 씨는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남편에게, 기억을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저는 서미영 씨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녀를 돌보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지훈의 말에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마워해야 할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재현 씨, 내일 오후에 한 번 더 오시겠어요? 서미영 씨가 좋은 날이면 혹시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들 태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함께 가자고. 태우도 동의했어요. 윤재현은 미영의 주치의를 만나 치매에 대해 더 알아보았습니다. 의사는 치매 환자들이 사실적인 기억은 잃어도 감정적인 기억은 오래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칙적인 방문이 좋습니다. 익숙한 물건들, 사진, 음악, 과거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도움이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그녀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윤재현은 미영의 옛 사진과 물건들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미영이 그를 알아보는 날도 있었고 대부분은 낯선 사람으로 대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의 가족 모임에 참여하면서 윤재현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만나며 위로를 받았죠. 처음에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분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한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윤재현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한지훈이 쉴 수 있도록 주말마다 미영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고 음악을 들려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윤재현을 재현 씨라고 부르며 알아보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공원에 가서 벚꽃을 보았고 미영은 신혼여행 때 교토에서 본 벚꽃을 기억해냈습니다. 재현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떠난 것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괜찮아, 미영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이해해. 재현 씨, 약속해줘요.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도 날 버리지 말아줘요. 절대 그러지 않을게. 미영아, 내가 숨쉬는 한 널 지킬게.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미영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죠?
한지우는 윤재현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날이 있어요. 잠시 기억이 돌아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하지만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윤재현 씨를 알아보셨네요. 윤재현은 미영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만남이었고 그녀가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미영 씨를 돌보는 한지훈 씨도 쉬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김도윤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미영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한지훈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녀를 돌보고 있는지 보았어요. 하루 24시간 쉴 틈 없이 미영을 돌보는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윤재현 씨도 서미영 씨의 가족이니 돌봄을 분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가족을 위한 돌봄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요.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날 오후 지역 치매 안심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일상의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미영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고. 그녀가 그를 기억하든 그렇지 않든 그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한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 씨, 혹시 주말에 쉬고 싶으시면 제가 미영을 돌볼 수 있습니다. 한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오고 싶다고 했어요. 토요일 아침 한지훈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미영의 약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서미영 씨는 오늘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다급하게 대하지 마시고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한지훈이 떠난 후 미영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서미영 씨, 오늘 하루 제가 함께 있을게요. 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윤재현은 그녀의 상태에 맞춰 대화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당신은 누구세요? 윤재현이라고 합니다. 서미영 씨의 오래된 친구예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미영과 함께 옛 사진첩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인물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려주면 흥미롭게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영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냄새를 맡은 미영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서미영 씨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예요. 제가 좋아했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식사를 하며 미영은 문득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래된 친구인가요? 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왜 기억이 나지 않죠?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요. 오후에는 미영이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옛날 가요들이었어요. 미영은 음악에 맞춰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노래 알고 계시네요. 네, 왠지 익숙해요. 젊었을 때 많이 들었나 봐요. 음악은 기억을 깨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점점 활기를 찾았어요. 저녁이 되어 한지훈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미영의 상태를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오늘 서미영 씨가 많이 활기차 보이네요. 네, 음악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지훈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윤재현 씨, 혹시 정기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가끔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돕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비록 미영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오늘 하루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어요. 그리고 이제 윤재현은 그녀의 삶에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미영 씨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김태현 의사의 말에 윤재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서미영의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최근에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혼란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김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24시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지훈 씨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병원을 나와 한지훈과 함께 걸으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많이 지쳐 보였어요. 밤에 미영이 자주 깨어 배회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재현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서미영 씨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한지훈의 솔직한 고백에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훈은 7년간 헌신적으로 미영을 돌봐왔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윤재현은 태호와 함께 몇 군데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설, 프로그램, 간호 인력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중 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행복의 집이라는 요양원은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고 시설도 깨끗했습니다. 여기는 가족 방문이 자유롭고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환자분의 과거 직업이나 취미를 고려한 맞춤형 케어도 가능해요.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윤재현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이라면 미영이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입소 전날 미영의 짐을 정리하며 한지훈의 집에서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태호와 소연 그리고 손자 준우도 왔어요. 미영은 오늘따라 편안해 보였습니다. 비록 그들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듯 했어요. 준우가 미영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알아보세요? 저 준우예요. 미영은 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우, 그 이름이 참 예쁘구나. 준우는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밝게 웃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손잡아 드릴게요. 미영은 준우의 손을 잡고 함께 거실을 거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모두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미영을 요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간호사들의 친절한 안내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방은 햇빛이 잘 드는 2인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영이 좋아하던 물건들로 방을 꾸몄어요. 사진, 음악 상자,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던 들국화. 여기가 어디죠?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죠? 미영의 질문에 윤재현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서미영 씨가 잠시 머물 곳이에요. 좋은 분들이 서미영 씨를 돌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자주 찾아올게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좋아 보이네요.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양원을 방문해 미영과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미영은 점점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 갔고 다른 입소자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음악 치료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영이 좋아하던 옛 가요가 흘러나오자 그녀는 갑자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가 끝난 후 그녀는 윤재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재현 씨, 이 노래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순간 윤재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그를 알아보고 그들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미영 씨. 기억나요?
그때 미영 씨가 정말 예쁘게 불렀었죠. 미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눈에서 다시 혼란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윤재현 씨, 서미영 씨가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면회 시간을 조정해 드릴게요. 요양원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윤재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영이 요양원에 입소한 지 6개월, 그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병이 진행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미영은 점점 돌보기 힘든 상태가 되었고 약해진 몸에는 질병이 그녀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서서히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지훈과 윤재현은 메마른 마음을 추스르며 서서히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윤재현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서둘러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한지훈에게도 연락했고 태호 가족에게도 알렸습니다. 오늘은 모두 미영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들은 미영을 위한 특별한 날을 계획했습니다. 요양원의 허락을 받아 미영을 데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그녀가 좋아하던 장소들을 방문하고 좋아하던 음식을 먹고 좋아하던 음악을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미영을 휠체어에 태워 요양원을 나섰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그들이 자주 산책하던 공원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어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미영 씨, 벚꽃이 피었어요. 미영 씨가 항상 좋아하던. 미영은 고개를 들어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반짝임이 스쳤어요. 무언가를 기억해낸 것 같았습니다. 예쁘네요. 그녀의 짧은 한마디에 모두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자주 가던 식당에 들렀어요. 미영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먹지 못했지만 향기를 맡으며 편안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 40년간 살았던 집. 그녀가 이 집을 기억할까요? 현관문을 열고 미영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피아노. 놀라움에 모두 그녀가 가리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어요. 맞아요, 미영 씨. 미영 씨의 피아노예요. 미영은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건반을 만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연주하던 곡이었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비록 서툴고 간간히 틀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미영의 연주였어요. 연주를 마친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윤재현을 바라보았어요. 재현 씨. 윤재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그를 알아본 것이었어요. 그래요, 미영 씨. 저예요. 윤재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야. 태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한지훈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미영의 기억이 잠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저녁 그들은 요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미영은 많이 지쳐 보였지만 편안해 보였어요. 모두 그녀의 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미영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윤재현은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40년 동안 행복했어. 그리고 널 용서해. 널 사랑해. 미영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미영은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빈관이 아닌 정말 미영을 보내는 장례식이었어요. 슬펐지만 이제 그녀가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례식 후 한지훈이 윤재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재현 씨,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미영의 일기장이었어요. 한지훈과 함께 지내는 동안 쓴 일기였습니다. 서미영 씨는 가끔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이 일기를 썼어요. 항상 당신과 태호 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미영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재현 씨가 생각났다. 그가 보고 싶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에게 짐이 될 뿐. 그래도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끝까지 윤재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지훈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윤재현 씨, 서미영 씨를 알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윤재현 씨를 알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훈 씨. 미영을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이제 미영의 영정 사진이 다시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감사함도 있었어요. 태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윤재현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10년 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는 어머니를 다시 만났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 비록 그녀는 우리를 항상 알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녀를 알아봤으니까. 창밖을 바라보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좋아하던 봄이 왔어요. 1년 후 윤재현은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었어요. 한지훈도 가끔 방문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했던 시간들, 그 추억들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요. 미영은 육체적으로는 그들 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기억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합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조각들이에요. 미영의 선택, 한지훈의 돌봄, 그리고 그들의 재회. 이 모든 것이 그들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윤재현은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오늘도 미영은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로 자신을 잃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뿐입니다. 비록 그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요? 윤재현은 지원센터에서 이런 말로 강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미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미영아, 이제 편히 쉬렴. 그리고 고마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함께 해줘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